수급이 답이다 시간입니다. 투자클럽 최강찬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앵커님. 네,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. 오늘 장의 키맨은 어느 쪽인가요? 오늘 장 키맨은 투신으로 또 선정을 했습니다. 네, 투신 벌써 16거래째 좀 매도를 지속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오늘 또 매도 규모도 다시 커졌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투신권이 2,340억 정도의 거래소 시장 쪽에서의 매도가 나왔고요.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투신권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거래소 쪽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죠. 기간 전체로도 오늘 거래소 시장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뭐 거래소 시장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유독 투신권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그런 이유는요. 일단 투신권은 계속 그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. 16일 연속 그리고 수익증권에 대한 어떤 환매 압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투신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 하나가 모멘텀 플레이어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. 호재가 나오면 일단 사고 보고 악재가 나오면 일단 팔고 보는 이런 모멘텀에 민감한 어떤 대표적인 투자 주체가 투신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뭐 스페인 구제금융 어제 그 스페인 어떤 장관의 발언이 지금 스페인 구제금융 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지연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또 어제 해외 증시 쪽에서의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왔었던 그런 악재 중에 하나죠. 뭐 이런 부분들과 경계되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투신권의 매도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투신은 어느 쪽을 주로 매매했습니까? 오늘 뭐 대형주 업종들을 좀 매도를 좀 당연히 좀 했는데요. 시총 상위 업종이죠. 전기전자 업종하고 뭐 운수장비 업종 이쪽에 대한 좀 매도를 좀 많이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조선주 쪽에서는 투신권이 삼성중공업에만 45만 주를 삼성중공업 매도를 좀 했죠. 대우조선해양은 11만 5천 주 정도 매도를 했고,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13,000주,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조금 좀 매도하는 뭐 그런 흐름이 있었고,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최근에 조금 다시 또 매도를 하죠. 기아차도 한 19만 2천 주 정도 매도하는 뭐 그런 흐름들인데요. 제가 보기에는 운수장비 쪽은요 좀 로스컷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손절매를 투신권은 이렇게 스탑로스, 뭐 로스컷 규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운수장비 쪽은 로스컷 규정에 따른 스탑로스 아니겠는가 그렇게 일단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기전자 500억은 삼성전자 15,000주 좀 매도를 좀 하고 그리고 삼성 SDI 37,000주 정도 좀 매도하고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최근에 박스권을 깼죠. 3.5% 하락했는데 삼성전기 35만 주 정도 28만 주 정도 좀 매도 좀 하고 이러면서 삼성그룹 관련 IT 쪽을 좀 많이 매도했습니다. 반면에 하이닉스는 5만 주 매수하고 오히려 LG전자도 뭐 매도하지 않았고 LG디스플레이는 오히려 20만 주 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삼성그룹 IT 주들을 유독 많이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네. 뭐 계속해서 투신권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대형 IT 주들도 박스권의 하향 이탈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네요.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? 예, 오늘 수급의 특징주는요. 삼성전자를 좀 꼽아봤는데요. 네,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. 네, 한 3.5% 정도 하락했죠. 15,000주 외국인이 매도했고 기간은 토탈 한 32,000주 정도 매도하는 그런 흐름인데요.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.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의 20%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지수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내 경제 특히 전 세계 경제 수출 경제의 수출 경제를 암시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일단 양매도가 좀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자 이거죠. 얘가 그동안 주식시장의 어떤 안전자산의 어떤 성격을 가지면서 안 빠진 측면도 있고 하니까 뭐 뒤늦게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지수는 일단 1차적으로 올 만큼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1950선 갭 메웠고 조금 뭐 추가적으로 밀리는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밀리는 거는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
실적이라는 어떤 변수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, 여전히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된 변수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, 여기서 두드러 맞으면은 들어올리는 그런 어떤 지금부터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, 문제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그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. 그리고 삼성전자에 따른 앞서 4-5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듯이,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의 시각이 바뀌어줘야 여기서는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종목별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,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밀리면 다른 종목들의 체감은 좋았죠.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.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좀 있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아주고 추세를 줘야 증권시장과 다른 종목도 빠지지 않는다.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특징주는 삼성전자였네요. 20일 이평선을 좀 하회를 하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 수급이 답이다 살펴봤습니다.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.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.